2차 전지 섹터주들은 결코 나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격적으로 막 사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조정이 나오면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 분명히 계속 봐야 될 섹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 쪽으로 쭉 수직 계열을 만들어놨고 이쪽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여우가 없는 굴에 토끼가 왕이라고 하셨는데 여우를 굳이 이제 상징을 해본다면 2차 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정말 코로나 이후로는 BBIG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계속해서 살아남은 대장주였는데 최근에 또 엄청나게 조정을 받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넘어서 최고가 찍은 다음에 바로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40만 원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가 20만 원 넘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10만 원대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시장에 좀 만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좀 아까 초반에 다 말씀을 드리긴 했죠. 2차 전지 네. 자동차 때문에도 그렇고 경기 때문에도 그렇고 네. 다 기타 등등해서 다 그렇고 수급 때문에도 그렇고 근데 사실 2차 전지가 좋죠. 어차피 그쪽으로 상황이 갈 수밖에 없는. 근데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회의론도 많이 나와요. 전기차에 대한 회의론이죠. 2차 전지에 대한 회의론이 아니라 굳이 이 상황에 전기차 타야 되느냐라는 회의론. 그 다음에 뭐 일본의 토요타 회장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대한 회의론이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원래 그래서 일본은 전기차 그거 안 만들었어요. 하이브리드만 만들고. 네, 하이브리드. 지금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도 마찬가지지만 토요타가 원래 하이브리드를 잘 하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가 제가 봐도 지금 시장에 가장 맞아요. 충전하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달리면서 충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저속일 때는 전기로, 고속일 때도 고속대의 느낌을. 네. 저는 자동차가 이 뭔가 떨림이 없다라는 거는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스르르르르 하는 거.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소리도 좀 나고, 배기음도 좀 나고. 네. 뭔가 그 진동감. 내 차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 근데 이 전기차는 그런 거 뭐 일부러 인공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또 사고 나면은 이게 또 전기가 차단되면서 뭐 문이 안 열리네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가 그동안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IRA법이라든지 뭐 각 국들이 투자를 계속 막 한 섹터예요, 이쪽이. 아니, 뭐 부양을 해야 되니까. 네네. 이쪽이 계속 밀어준 섹터예요. 너무 많이 밀어줬고 이미 그 효과가 주가에 많이 녹아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럽도 뭐 어느 기업 같은 경우 다 전기차로만 만들겠다라고도 얘기했었지만 스위스는 요새 전기차 못하게 한대요. 전기료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가 유용해지려면 전반적으로 전기 가격도 싸야 되겠지만 인프라가 딱 깔려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인프라도 부족한데 경기도 안 좋은데 굳이 비싼 전기차를 사서 물론 부조금을 주긴 하겠지만 비싼 전기료를 내면서 타야 되니까 사실 전기차는 미국에 좋아요. 미국은 집집마다 다 게라지가 있고 거기서 다 충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랑은 개념이 많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만 본다면 좀 편협한 사고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기차 좋지, 2차 전지 좋지. 하지만 지금 많이 올랐잖아. 그런 생각? 그 오른 만큼 주가는 많이 실적이라든지 미래의 기대치를 한꺼번에 반영했어. 그렇다면 조금 수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시각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말씀드린 대로 다 지금 너도 나도 계약했잖아요. 완성차 업체들이랑 다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나오잖아요. 2025년 가면 이 정도 캐파야. 그러면 실적은 얼마야? 그럼 너는 멀티플 얼마까지 줄 수 있어? 받았어. 차익실현 나오기 시작한 거고 빠지기 시작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에도 2차 전지 어마어마하게 치고 나옵니다. 중국은 전기차 침투율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전기차 침투율이 한 17% 정도 된다고는 하는데 그 대부분이 아마 중국 사람들 아닐까 싶긴 한데 중국은 전기차 많이 팔고 또 중국에서 2차 전지 하면 CATL이고 이쪽이 상당히 좀 집중해요. 이쪽도 지금 미국에다가 굉장히 진내만을 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근데 이 CATL이 많이 잡고 있기도 하지만 중국에 있는 그 2차 전지 쪽하고 이제 뭐 전기차 업체 그 대표들이 최근에 뭐 각종 발언을 한 걸 보면은 아무리 늦어도 2024년도 가면은 과다 경쟁된다. 과다 경쟁된다. 그리고 2, 3년 뒤에는 소재
공급이 수요보다 3배 이상 늘어난다. 그럼 과잉된다. 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뭐 실제로 그때 가서 그렇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쫄리잖아요. 그렇죠. 그지? 과다 경쟁 된다는데 사실 그거잖아요. 반도체도 호황기 때 너무 집중 투자를 하니까 3년 뒤에 공급 과잉으로 힘들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화학주들도 그 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좋을 때 막 쏟아 부어서 증설하고 난리 났었는데 경기 안 좋아지고 코로나 터지고 이러다가 쭉 줄어들면서 가동률을 줄여도 화학 제품 가격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수요가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 올라온 거는 아시다시피 유가가 빠지니까. 원가 부담이 줄어드니까. 어디선가 개선 효과가 나타나니까 수요는 늘지 않았으나 원재료 값이 줄어들면서 이익 개선 효과가 생기니 화학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전기차에서 필요한데 뭐 기대치와 희망 회로는 다 돌렸는데 요새 나오는 얘기들은 다 안 좋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기대치가 분명히 있고 주가도 그렇고 수급도 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얘네들은 꼭 1등을 해야 되만 하는 애들이에요. 1등을 안 하면 시장에서 손을 받을 수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1등 하는 애들이 2등, 3등 할 것 같은 거야. 느낌이. 그렇다면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커지고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는 건 맞지만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저도 예전에 몇 달 전에 나왔을 때 포스코 케미칼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조정이 나오면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 분명히 계속 봐야 될 섹터예요. 왜냐하면 이쪽은 에너지 쪽으로 쭉 수직 계열을 만들어놨고 계속 그쪽을 파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걸 공급하고 저기서 이걸 공급하는 게 밖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다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들, 원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잘 조절이 가능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는데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말씀하셨지만 또 미국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분기에 실적이 별로래. 그러니까 그 별로래가 좋은데 예상치보다 못하더라고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 해야 되는데 2등, 3등 정도 되는 수준이라면은 왜냐하면 아까 성과급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성과급을 제외하면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건 맞으니까 그런 부분들과 또 나중에 LG화학의 증설 효과에 있어서의 혹시라도 물량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돈을 뭐 구하려면 이거를 팔 수밖에 없다라는 그 수급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또 1월 달에 또 물량 풀려요. LG 에너지 솔루션 보호에서 걸렸던 거. 네,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 두산 바켓도 오버행 이슈 때문에 완전 급락했었잖아요. 실적이 어마어마해요. 바켓 같은 경우는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 맨날 못 간 이유가 바로 오버행 이슈였었어요. 다른 기계주들 뭐 현대건설기계나 진성TC나 뭐 이런 것들 막 2배씩 갈 동안 얘는 계속 바닥이었었거든요. 좀 올라올만 하니까 퍼버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퍼버어서 열받아 죽겠는데 그만큼 또 있대. 그죠? 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두산밖에 못 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또 오버행 이슈가 있는 거예요. 지금 7천 얼마인가 그런데 6천 얼마짜리가 1,400만 주고 풀린다는 거예요. 또 부담. 두산그룹주들은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거 오버행 이슈들이 좀 있어요. 자금 조달 이런 것도 옛날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다들 지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내년 1월 말쯤에 풀려. 그럼 부담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굳이 지금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전에 한번 올라가면은 또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아 했던 섹터주들이 조금만 안 좋아지거나 슬로우해진 느낌을 받았을 때 시장은 또 바로 외면한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주들은 결코 나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격적으로 막 사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수급 시장에서의 수급으로 봤을 때 그 공격적인 의욕이 생길 때를 기다리시는 전략이 지금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약간 쉬어가는 게 불가피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좀 빠질 때 볼만한 쪽은 이제 포스코 그룹주 그때 이제 말씀해 주셨고 이거 말고도 약간 좀 추가적으로 볼만한 그런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섹터나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리튬 관련주들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뭐 응급제 관련주도 너무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좀 장비주들도 좋았었다가 지금 다 꺾였거든요. 되게 힘든데 그 중에서 뭐 딱 찍기는 그렇지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실적이라든지 성장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빠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세 이슈 때문에 많이 빠지는 좀 우량한 소재주들이 있다라면은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소재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소재 기술력에 있어서 확실히 얘네 거 아니면 안 되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 몇 개 있어요. 그런 거 좀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양극재라든지 뭐 등등 몇 개 있긴 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2차 전지 다음엔 자율주행이 뜬다 막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긴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가 또 최근에 애플이 뭐 F가 출시하는데 출시를 원래 2025년으로 예상을 했는데 2026년으로 연기를 네, 한다. 네, 그런 이슈 맞아요. 나왔고 완전 자율주행 차가 아니라 그냥 전기차인데 그냥 뭐 에이다스 이것만 들어가는 그런 걸로 나온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실망이 나오면서 좀 매물이 네. 나왔는데 네. 그들은 약간 또 긍정적인 뉴스 나온 것 같고 아무튼간에 약간 좀 헷갈려요. 이 전자 관련주가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요새 뭐 그거 뭐랄까요? 앨런 머스크가 말하는 그 챗봇 같은 챗봇 때문에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쪽들 좀 움직이면서 자율주행 솔루션 같은 것들도 좀 같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보시면 인공지능주들 한 며칠 동안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이게 사실 중요해요. 로봇에서도 중요하고. 그 자율주행 있고 로봇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솔루션이에요. 하드웨어보다는 솔루션이 되게 중요해요. 뇌랑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네. 빨리빨리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 수 앞을 보면 안 되잖아요. 두세 수 앞을 보고 움직이는 게 자율주행의 핵심입니다. 사실 자율주행차 타시면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사실 긴장 많이 하죠. 그죠? 이거 딱 걸어놓고 잘 수 계속 있어요? 예의주시하면서 잘 수 없잖아요. 못 자죠. 어떻게 자요? 네. 그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강남에서는 뭐 자율주행 택시 뭐 그런 것 같은 거 있다고는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차들도 다 자율주행 차가 돼야 될 거예요. 아, 그러네. 서로 계산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나는 자율주행인데 저쪽은 사람이야.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날라와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할 수 있는 부분과 내가 이렇게 알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차가 제어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공격하는 부분은 그런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자율주행도 갑자기 그런 액시던트에 대응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자율주행 자체가 알아서 뭐 이렇게 가고 그런 코스적인 부분들은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해결하고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모든 차가 다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어야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쟤를 못 믿는데 네. 쟤도 나를 못 믿을 거 아니겠어요. 서로 믿을 수 있으려면 똑같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차는 당분간 어렵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완전 자율주행차일 수 있는데 남이 완전 자율주행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의 개연성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차의 핵심은 인공지능, 뇌, AI 이런 부분이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솔루션 부분들이에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머스크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하게 나중에 뭐 스타링크, 뭐 스페이스X, 뭐 저궤도 위성 다 그런 것들이 그런 거랑도 또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왜냐면 뭐 저희가 5G 없으면 자율주행차 안 돼 그랬었잖아요. 근데 뭐 5G 건너뛰고 지금 6G 얘기 나오고 뭐 최근에 5G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6G 얘기 나오고 저궤도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나오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비행기에서도 와이파이 쓸 수 있는 시대가 왔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렇게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더 기술보다는 이제 에이다스 기능, 라이더 기능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중요할 수 있어서 그런 쪽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나중에 분명히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뭐 LG그룹주들이 뭐 다시 또 애플 이슈가 나오면서 푹 빠졌다가 다시 또 애플 이슈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고 맞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 일단은 지금 기대치인 거죠. 뭐 맨날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하면서 좀 안 나온 부분들이 있고. 맨날 기사 나오면 그 다음에도 사실 무인하고 또 막 반박 공신하고 맨날 이게 반복되고 네, 있어요 맞아요. 지금. 왜냐면 확정된 게 없으니까 당연히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애플카도 뭐 제가 봤을 땐 되게 신중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애플이 그 자동차를 만들 때 뭐 자동차를 만드는데 진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뭐 휴대폰도 약간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고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들에서도 계속 막 난리 나고 뭐 물량 공급도 잘 안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 뭐 안정적인 공급처가 당연히 필요하겠고 나중에 애플카도 휴대폰처럼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공급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애플과 그래도 가장 근접되어 있고 자율주행차에도 가장 근접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 본다면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좀 좋은 기업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LG 이노텍이나 LG 전자 뭐 이런 쪽들도 지네 이제 미리 이렇게 LG 화학까지 해가지고 쭉 LG 에너지 솔루션도 해서 수직 계열을 만들어 놓고 이제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뭔가 협의체를 만들었다 뭐 이런 만들 거단가 만들었단가 아무튼 뭐 그런 기사 나오면서 어제 막 띄고 그랬었는데 오늘도 상대적으로 뭐 LG전자가 선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굳이 자율주행차 이 기능을 떠나서라도 전장기술 다 전자장비 쪽들이잖아요. 이런 쪽들 삼성도 다른 거 안 풀리니까 이쪽에 되게 집중력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LG전자 좀 미리 파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나중에 전장 관련 사실 자동차라는 게 굴러다니는 휴대폰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굴러다니는 전자기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장기술은 아까 말씀하신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하겠고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한테서도 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다 선택받을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주겠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지금 너무 안 좋고 자동차 부품주들 안 좋은 것들 보면은 다 대부분 현대차 기아 때문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태고 또 경기 침체의 우려감 때문에 안 팔린다는데 근데 사실 보면은 그 기업들 중에서 북미 쪽으로 수출 많이 하고 있고 북미 쪽의 자동차들 성장하는데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큰 기업들이 있어요. 네, 굳이 현대 기아차를 안 따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왜냐면 옛날에는 현대 기아차에 너무 올인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가 조금만 잘못되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품업체들이 되게 공급 노선을 다변화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 다변화로 인해서 실적의 기대치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몇 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뭐 리포트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좀 잘 찾아보시면 매의 눈을 뜨시고 잘 찾아보시면은 있으니까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좀 찾아서 미리 공부해 놓으시면 또 시장의 색깔이 바뀔 때 좀 빠르게 대응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뭐 반도체도 중요하긴 하죠. 칩 상당히 중요해서 관련주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비메모리 쪽들 쪽에서도 확실히 뭐 그런 쪽들이 좋아질 수 있는 틈새가 생기는 그 시점에 알잖아요. 그냥 뭐 자율주행이 좋아 그러면 이게 간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뻔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그런 쪽이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기 시작할 때 보시면 좋은데 자동차가 일단 안 팔리는데 자율주행차라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단 선행이 가야 돼요. 자동차의 판매 대수가 늘어나야 뭐라도 같이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의 판매 대수가 늘어나야지 뭐 전장도 가고 전기차도 가고 자율주행차도 가고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메인이 가야 된다. 메인이 갈 때 같이 봐야 된다. 단독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